이번 강의에는 제 얼굴보다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장비 사용하는 거, 또 이번에 희망 아지트에서 장비가 구축된 장비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 장비에 대한 사용법, 그리고 실질 활용하는 것까지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은 이번에 이렇게 구축된 장비들을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잠깐만요. 지금 죽음이 이게 중인가? 아니면 초점이구나. 이게 중인가? 밝기구나. 잠시만요.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좀 애매하네요. 여기 보시면 화면상에서 이제 좌측과 우측 여기하고 빨간 표시가 뜨죠. 여기하고 있는 게 룩스패드라는 조명 장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시다 보면 그 조명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화면의 밝기에 따라서 영상의 퀄리티가 뭐 달라지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때는 가급적 조명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번에 새로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위에도 조명이 있고 추가 조명, 보조 조명으로 룩스패드를 쓰고 있는데 여기는 나중에 이제 이 밝기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제가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클린뷰가 지원을 하는, 클린뷰라는 건 뭐냐면 화면이 보통 보면 이렇게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이랑 그 사각형 빨간색으로 동그라미와 사각형이 가이드가 보이는데, 이렇게 가이드가 있으면 영상 촬영하면 이게 이제 가이드가 다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를 없앤 깔끔한 깨끗한 화면을 출력할 수 있는 그 클린뷰라는 기능이 지원을 해야 이렇게 영상 그 캡처를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구축한 소니 A610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린뷰가 지원을 하고 동시 촬영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으로 두 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렇게 삼각대입니다. 삼각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필수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약간 위에 여기 지금 동그라미 안에 보면은 이게 헤드라고 해가지고 그 부드럽게 화면을 조정하거나 삼각대를 컨트롤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깔 배경천이 있는데요. 이런 걸 보고 이제 크로마키라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배경천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파란색이나 이렇게 녹색 화면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녹색 장면 앞에 이제 뭐 사물이나 사람이 있을 경우에 녹색 부분만 나중에 투명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게 이제 크로마키라는 기능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뭐 여러분들 줌 같은 거 보시면 줌의 크로마키 기능을 사용하면 뭐 모습 뒤에 뭐 우주도 넣을 수 있고 내가 선택한 이제 사진들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그런 좀 이미지 작업을 위해서 이제 크로마키를 쓰기 위한 이 배경천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모니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오디오 작업까지 하게 되면 이제 스피커가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나름 아주 저렴한 제품은 아니고 좀 괜찮은 스피커 제품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 스피커 받침대가
이렇게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제로 되어 있는 이유는 스피커가 밑에 이제 진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울리거나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리고 이게 그 바닥이랑 닿는 면적을 최소화해줘야 사실은 이 진동을 감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전용 스탠드를 사용을 합니다. 양쪽으로 두 개가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이맥 지금 이제 셋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맥과 보조 모니터, 이 보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아까 전에 이제 설명한 카메라 두 대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최대 지금 4대까지 쓸 수 있는 밑에 보면 스위처라는 장비가 또 추가로 있습니다. 자, 스위처라는 장비는 어떤 기능이냐면, 이건 이제 영상을 스위칭 하는 건데요. 잠시만요. 포커스를 좀 잡을게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불이 쭉 들어와 있고,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오토, 그 다음에 블랙 장면을 하는 거. 그래서 뒤에 보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입력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1번하고 4번에 카메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1번 카메라, 4번 카메라 보이시죠? 그래서 1번 카메라를 누르면 이제 1번 화면 이렇게 위에 보시면 나오고, 4번 누르면 4번 화면, 이렇게 화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에이턴 미니 프로. 여기 뭐 버튼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쪽은 자세히 보시면 마이크라고 적혀 있습니다. MIC. 여기는 이제 뒤에 마이크를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를 꽂아서 사용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요 개별 1번, 2번, 3번, 4번 채널 안에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마이크를 온오프를 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캠코더나 이렇게 연결된 장비에서 들어오는 음성 신호를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에러가 났네요. 다시 한번. 이게 기능이,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써보겠습니다. 다 켜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옆에 보시면 좀 돌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IP, Picture in Picture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ON을 해주면, PIP 여기 ON을 이렇게 해주면 여기 모양대로 화면 안에 화면이 구성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PIP 기능을 써서 화면 안에 화면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카메라와 4번 카메라 지금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카메라와 4번 카메라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세한 활용법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튜브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에어 누르시고 하면은 이제 스트리밍이 바로 되는 장비고요. 그 다음에 레코딩을 누르면 이제 바로 녹화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체 프로그램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에러가 나네요. 일반 카메라로 바꿔볼게요. 여기 다시 됐습니다. 잘 들려나 모르겠네. 저는 지금 이 화면은 이제 제가 사용한 아이폰하고 지금 쓰는 맥북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화면을 쓸 수 있도록 지금 임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듀레이션, 요거는 이제 몇 초 단위로 이 화면이 전환되는가의 부분은 뭐 0.5 하면 0.5초, 자 이렇게 됩니다. 화면이 이렇게 전환되죠. 약간 느리게 전환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초 하면 더 느리게 전환됩니다. 그렇죠? 2초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0.5나 1초 정도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믹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믹스라는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A라는 화면 카메라 1번하고 4번이 이제 믹스가 되는, 교차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네. 그리고 믹스 말고 요렇게 이제 모양이 다른 게 있죠. 이렇게 옆으로, 이거는 모양하고 이제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르면 아마 옆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프리뷰는 대기 화면이고, 자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네. 다음 화면으로 전환이 되죠. 요것도 보통은 믹스, 이제 우리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디졸브라고 하는데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하나는 HDMI로 해가지고 지금 이 모니터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USB-C 케이블로 해가지고 아이맥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HDMI 아웃 같은 경우에 이제 비디오 아웃에서 이 화면에서 뭘 보고 싶은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MV라고 되어 있는 거는 멀티뷰, 이렇게 전체적으로 멀티로 볼 수 있는 멀티뷰고요. 그 다음에 PGM 프로그램 화면은 이렇게 한 번에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은 마이크, 카메라 1번, 자, 1번,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없고, 4번 카메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는 보통은 이렇게 MV, 멀티뷰로 해서 세팅을 해놓고 보통은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컷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전환될 때 탁탁 끊어서 하는 거고, 오토는 우리가 세팅해 놓은 값으로 하는 거고, 이제 FTV라고 돼 있는 것, FTB라고 돼 있는 거는 블랙 화면을 보내는 거고, 블랙 보이시죠? 블랙. 블랙을 내보내는 거. 우리 송출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색깔로 보이는 요게 오디오 카드라는 장비입니다. 오디오 카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여기 그 에이턴 미니에도 오디오 입력이 되는데 이제 이 케이블 타입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오디오 카드에서는 지금 여기는 기본적으로 1번 채널, 2번 채널 두 개의 마이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부에 뭐 기타나 이런 장비들 쓸 수가 있고요. 그 잭 타입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1번에 대한 개인 볼륨 조절하는 거, 2번에 대한 볼륨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전체 볼륨 조절하는 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컴퓨터랑 연결만 돼 있고 아직 신호가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옵션으로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구매한 장비들이, 자, 요거 와이어레스 고라는 무선 마이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털이 달려 있죠. 여기에 이게 이제 털이 달린 게 그 송신기, 요게 수신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이용에 이렇게 전원 버튼 요거 꾹 누르시면 와이어레스 고 하고 뜹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꾹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신호가 들어오면 이렇게 신호가 올라오죠. 이게 이제 연결이 잘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 이 마이크로 하면은 여기 수신기에서 받는 거죠. 마이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강의하는 공간에서는 커버가 가능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C타입으로 양쪽 다 충전하게 돼 있어서 여기에 충전 케이블입니다. 이거는 이제 충전하실 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송신기랑 수신기가 있는데, 송신기는 수신기랑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수신기는 어딘가에 신호가 들어가야
작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케이블을 가지고 세팅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출력하는 신호가 있죠. 그래서 케이블을 여기다 꽂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케이블 꽂으시고, 자, 이거를 에이턴 미니 1번에다 꽂든지 아니면 카메라 단자에 꽂으면 됩니다. 에이턴 미니에 만약에 1번에다 마이크 1번에다 꽂는다고 생각하면 1번에 ON을 눌러주면 저쪽에 여기 화면에 보면은 이제 1번 마이크 1번이 활성화 될 겁니다. 그렇게 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마이크 1번을 그 캠코더, 그러니까 캠코더나 마이크 카메라 1번, 여기 1번 카메라에 만약에 세팅을 하면 거기 소리를 여기 카메라 1번에서 이제 받으니까 카메라 1번을 여기 보시면은 ON을 누르시면 1번 신호가 활성화 될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소리도 쓰고 뭐 이거 와이어리스 고 소리도 쓰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때 활용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끌 때도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끄시면 돼요. 지금 꺼졌죠? 이렇게 해가지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무선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조금 빨리 닳거나 할 수 있어서 유선, 여기 지금 AP211이라고 하는 유선 핀 마이크 또 여러분들 세팅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유선 핀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에 바로 연결을 해서 길이가 이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바로 쓰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요거 체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안에 건전지가 들어가요. 여기 동그란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건전지가 빨리 닳거든요. 그래서 이거 풀어가지고 건전지 끼우시고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자, 온 카메라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온 아더 돼 있는 데가 있고, 아래쪽에 스마트폰이라고 돼 있죠. 오프. 자,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쓸 때는 오프를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카메라나 다른 거 쓸 때는 위로 ON을 해서 쓰시면은 이쪽으로 이제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나중에 실질적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저런 걸 쓰는데 강의 말고 아이고 이게 세게 되니까 잘라야 되네. 강의 말고 그 여러분들 뭐 토크쇼나 아니면은 뭐 두 사람 이상 강의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이 라일라라는 마이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생겼어요. 뜯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언박싱 영상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마이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가 되어 있고요. USB 케이블이 여기 들어가게끔, 여기 C 타입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USB에다 끼우시고 그 다음에 저도 여기 USB에다 끼워볼게요.
뭐 따로 별도로 설치할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그 앤 플레이가 바로 됩니다. 잠시만요. 자, 샤. 자, 이렇게 해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렇게 보시면 타입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타입인데 돌리면 여기 앞쪽은 여기 이제 이어폰 볼륨이고요. 예, 뮤트는 이제 뮤트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로폰 타입을 설정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음 볼륨이고, 그러니까 좀 많이 소리가 적다 하면 이렇게 올려서 하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패턴. 그래서 위에 거를 돌려주면 이렇게 패턴, 프론트 백, 그 다음에 뭐 스테레오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는 뭐냐면 지금 앞에 여기서만 소리가 들어가는 거, 프론트 앤 백은 양쪽 여기하고 이쪽하고 이쪽이 같이 소리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뭐 웬만하면 그냥 뭐 프론트 해가지고 쓰시면 되고, 만약에 뭐 여러 사람이 같이 얘기한다 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한번 소리를 나중에 따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잠깐 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또 켜야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는 요 우측 하단에 보면 우측 하단에 있네. 이렇게 보시면 좌측 하단에 보면 뒤쪽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을 켜면 이렇게 켜지겠죠.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제가 미리 이제 켜놔서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화면이 뜰 거예요. 이렇게 조금 전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화면 기록은 아까 전에 했던 건데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장비를 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뭐 촬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끄고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촬영을 할 때, 뭐 촬영을 할 때는 우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녹화 프로그램이 뭐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제 주로 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OBS라는 프로그램을 쓸 겁니다. OBS는 메모리가 많이 쓰지네. 끌게요. O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OBS 스트림랩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 O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 녹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녹화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OBS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OBS 스트림랩이라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인데, 기본적인 그 화면 구성이나 솔루션은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 한번 써보니까 OBS 스트림랩이 조금 더 이제 기능적으로 조금 확장이 높고 뭐 쓰기가 편해서 저희가 OBS 스트림랩 요걸로 수업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치면 바로 나오니까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거 클릭하시고요. 스트림랩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를 이제
본인 그 작업에 편한 걸로 봤습니다. 자, 보면 여기는 이제 맥 버전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내가 원하는 OS에 그냥 직접 그 등록만 하면 이제 이게 자동으로 뭐 맥 버전 아니면 윈도우 버전으로 이게 클릭하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겠죠. 자, 다운로드가 되면 자,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OBS 스트림랩 있죠.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스트림랩을 설치를 하면 이게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자, 스트림랩 설치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신규 생성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OBS를 처음에 설치하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OBS 처음 우리가 세팅을 몇 가지를 해줘야 OBS를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안에 이제 세팅을 뭐 어떤 세팅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OBS를 사용을 하는 건 이제 방송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뭐 녹화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그 녹화와 어떤 방송에 최적화되는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설정에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한 개 한 개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설정을 누르시면 일반이라는 탭에 들어가면 이제 랭귀지 설정하는 게 있어요. 랭귀지는 당연히 이제 한국어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메뉴를 보기가 좀 편하시겠죠. 한국어 설정하면 한국어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라이브 하기 전에 확인해. 이 아마 기본 설정입니다. 요거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건 이제 다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손을 안 대도 됩니다. 일반 탭에서는. 그 다음에 스트리밍 탭,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방송을 할 수 있느냐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방송 셋업을 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나 뭐 이런 셋업들을 할 수가 있고, 뭐 우리는 유튜브를 주로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유튜브 셀렉을 커스텀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로그인을 해놓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 뭐 미니 피드라든지 이런 소스들도 다 가져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커스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유튜브 로그인을 하지 않고 커스텀 인제스트에 스트리밍 해가지고 커스텀으로 우리가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튜브로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하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스트리밍 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리밍 키. 자, 스트림 키는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 내가 어디로 여기서 이제 라이브를 했을 때 어떤 채널로 주소가 있잖아요. 네,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어디로 송출을 할 건가의 주소. 자, 요거는 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내 채널, 여러분도 혹시 님 채널이 없다면 이제 자기 채널을 만드셔야 되겠죠. 일단 구글 아이디를 만들고 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내 채널에 들어갑니다. 내 채널. 저는 이제 마티비라는 계정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 채널에 들어가면 내 채널에서 여기 상단에 동영상 업로드가 있고 실시간 스트리밍인데 우리는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거기 때문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클릭을 합니다. 자, 실시간 스트리밍을 클릭을 하면 스트림, 웹캠 관리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뜹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관리는 이제 예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웹캠은 말 그대로 웹캠을 가지고 하는 메뉴고요. 스트리밍은 이제 실시간으로 외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스트리밍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 채널에 대한 스트리밍 키가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누르시면 이제 이게 뜰 건데, 그냥 복사를 해서 OBS에 가서 스트리밍 키를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라이브를 하면은 내 채널에 여기 소스로 이제 이 라이브 소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라이브가 진행되겠죠. 나중에 이것도 실제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트리밍 키를, 이거는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계속 그 주소로 스트리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 요 메뉴가 중요합니다. 자, 아웃풋 모드는 어드밴스, 그 다음에 오디오는 뭐 요거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제어율은 CBR. 자, 그 다음에 비트레이트는 6000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인터넷 속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근데 6000 정도 해 놓으면 크게 문제 없이 그 스트리밍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비트레이트는 6000에서 뭐 한 4000에서 10,000 사이로 원래 설정을 하게 되는데, 6000 정도가 저희가 해봤을 때 좀 무난한 스트리밍 소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키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 간격인데, 요거는 2초 초 단위로 돼 있고, CPU 사용량은 베리 패스트. 왜냐면 이게 이제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해놔야 영상의 에러가 적습니다. 프로파일은 메인. 그 다음에 여기 스레드스 16 해가지고 이제 스레드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세팅이 됐으면, 자, 그 다음에 레코딩으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레코딩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여기 레코딩을 눌렀을 때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저장을 말합니다. 스탠다드 하시고요. 그다음에 레코딩 패스는 어디로 저장할 거냐. 저는 이제 다운로드에 저장되게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탐색기 누르시면 뭐 내가 저장할 수 있는 뭐 메뉴들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 뭐 하나 만드시거나 해서 원하시는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크게 뭐 없고, 여기 레코딩 포맷이라는 게 있는데, 레코딩 포맷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기는 이제 MP4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요. MOV 뭐 요런 이제 다양한 포맷으로 저장이 가능한데, 저희는 맥에서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MOV 파일, 이제 확장자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것도 이제 건드릴 건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디오는 자, 트랙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뭐 하는 건데, 굳이 이거는 손댈 필요 없습니다. 리플레이 버퍼 같은 경우에도 기본 세팅이 20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디오로 넘어갑니다. 오디오는 자, 48하고 44100하고 두 가지 종류의 옵션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48이 더 고음질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아무리 고음질 설정을 해놔도 웹에서 들어온 소스가 고음질이 어야 이제 이 기능을 인식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48로 그냥 설정해 놓고 쓰시면 지가 알아서 맞춥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스테레오 값을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는 나중에 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오디오 소스 쓰는 거는 아까 마이크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이터 미니 아까 영상 스위처에서 들어오는 소스 쓸 수 있고, 뭐 다양한 소스를 쓸 수 있게, 그 오디오 카드에 쓸 수 그 장비도 쓸 수 있고 하니까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밑에 세팅을 바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 때마다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비디오, 요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 쓰는 화질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게 HD, 뭐 FHD, Full HD, UHD, 뭐 이런 이제 다양한 해상도 값이 있는데요. 지금
1920, 1080이라고 되어 있는 게 풀 HD입니다. 풀 HD.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화면을 볼 때 풀 HD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사이즈죠. 근데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뭐 휴대폰이나 뭐 저기 컴퓨터 모니터 같은데 볼 때 화면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720, 뭐 1120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요. 뭐 720은 뭐 예전에 이것도 이제 HD기는 HD예요. 예. 풀 HD로 설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캠퍼스가 풀 HD로 되어 있는 거예요. 1080으로. 자, 아웃풋도 1080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이 따라 하세요. 그냥 비큐빅. 다운로드 필터는 16 샘플로 비큐빅으로 해주시면 되고, FPS 값도 밸류로 해주시면 되고요. 커먼 값도 6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손 안 대도 되죠. 기본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핫키라는 건 이건 단축키거든요. 단축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단축키를 입력해 씁니다. 근데 단축키를 입력해 놓으면 단점이 뭐냐면 내가 키보드를 이렇게 입력을 할 때 그 단축키가 되어 있는 키보드를 입력하면 그 단축키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뭐 저는 일단 가급적이면은 다른 옵션들을 설정을 하지 않고 많이 쓰는 게 이제 스튜디오 모드 전환을 많이 써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송출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전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잘 안 쓰는 키를 전환의 옵션을 씁니다. 그래서 엔터키 바로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백슬래시죠. 백슬래시 키를 입력을 해 놓습니다. 역슬래시 있죠. 그거 외에는 내가 장면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요 정도 해 두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입력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급에 들어가시면 요것도 이제 기본 옵션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다 기본 옵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요거는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면 콜렉션은 이건 OBS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옵션 기능 같은 건데, 이것도 뭐 당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알림 마찬가지고요. 모양 마찬가지고요. 원격 제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연동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약식 단축키 같은 걸 쓸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인데 당장 뭐 필요 없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가상 웹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카메라가 없을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건 지금은 설정하지 않을게요. 완료.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송출할 준비는 됐어요. 준비는. 자, 그 다음에 아까 설정 위에 이렇게 메뉴에 가시면은 이제 스튜디오 모드라는 옵션이 있어요. 스튜디오 모드를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두 개로 뜹니다. 편집은 뭐냐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송출하기 전에 화면, 그 다음에 라이브는 뭐냐면 송출되는 화면. 그래서 이거는 대기하면, 이거는 실제로 송출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라이브 화면만 뜹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라이브 화면만 뜨면은 뭐 우리가 채널 한 개, 그 소스 하나만 가지고 출력할 땐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뭐 장면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자막도 넣거나 뭐 이렇게 대기 화면을 필요로 할 때 이렇게 스튜디오 모드를 쓰시는 게 아무래도 편합니다. 효과적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OBS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자, 그렇게 되면 자, 처음에 이렇게 이제 화면 구성도 여기 스튜디오 모드 위에 가면 이제 화면 구성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레이아웃 옵션이죠. 요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옵션으로 써서 장면, 소스, 오디오, 그 다음 미니피드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쓰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걸로 바꾸셔도 돼요.
근데 이 옵션이 저는 편해서 쓰는 겁니다. 변경 내용 저장하시면 되고요. 다시 스튜디오 모드 가시면 이렇게 옵션이 뜨니까 요 화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요거 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 강의 때 그 사용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게 이제 장면을 셀렉팅하는 거, 소스 셀렉팅하는 거, 믹서 잡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이 될 텐데, 여러분들 이전에 했던 요까지 지금 천천히 한번 세팅을 따라 하시고, 세팅이 돼야지 사실 이걸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팅을 하는 거를 좀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